올해 상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몸이 무겁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운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안 공간에서 비롯되지요. 공간의 흐름은 곧 나의 운의 흐름이고 그 흐름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무심코 쌓아두고 살아가는 물건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안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운과 금전운을 맡고 있는 주범이 되는 물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6월 30일 이날을 맞이하여 집안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날을 앞두고 중고로는 절대 쓰지 말고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물건과 재물운을 위해서는 절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 그리고 앞으로의 운을 맑게 해주는 음식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신다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달라진 기운을 놀랍게도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는 풍수적으로 볼 때 기운의 충돌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곧 감정의 요동과 에너지의 불균형이 반복되기 쉬웠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미뤄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금전 흐름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변하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면이 있지요. 무엇보다 금전 흐름에 있어서는 마냥 개인의 탓이 아니라 공간에 쌓여 있는 기운의 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나의 기운보다 먼저 흐릅니다. 집안이 막혀 있으면 나의 일도 막히고, 집안이 탁해져 있으면 나의 생각도 탁해지며, 집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에너지들이 금전운과 대운을 가로막게 되지요. 특히 올해 상반기처럼 충돌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집안에 고여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면 기운을 더욱 무겁고 답답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물건,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남겨둔 물건, 마음의 짐처럼 방 한켠에 놓아두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기운을 정체시키고 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요. 우리가 한 해의 재물운을 위하여 하반기를 새롭게 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막고 있던 공간 속 찌꺼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운과 금전운은 순환하는 기운 속에서만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물건들을 정리해 보시면 그 기운이 얼마나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운을 막고 금전 흐름까지 막을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깨진 그릇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라 풍수에서는 금전운과 식복을 흐트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그릇은 식탁 위에서 가족의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금이 가 있거나 이가 나간 그릇을 계속 쓰는 것은 재물운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깨진 그릇을 사용하면 건강도 잦은 탈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자잘한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 무심코 쓰고 계셨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릇뿐만 아니라 컵이나 식기류는 모두 포함되니
6월 30일을 맞이하여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수에서 전자기기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기운이 무기한 방치되면 공간의 기운을 자극적으로 만들고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지요. 특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얽힌 전선 케이블은 공간 속 운의 흐름도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은 곧 집안 내 금전운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연결되지요. 전선이 꼬여 있으면 돈의 흐름도 꼬이고 고장난 기계가 멈춰 있으면 일의 운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무엇보다 옷은 사람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물건인데요. 입지 않고 옷장에만 걸려 있는 옷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흐름을 품고 있으며 그 기운이 오래될수록 나의 운도 함께 정체되게 됩니다. 특히 색이 바래거나 빛이 바란 옷은 풍수에서 금전운이 빠져나간 흔적이라고 하지요. 재물운은 늘 밝고 또렷한 에너지 속에서 깃들어야 하는데 색이 바랜 옷을 계속 걸어두면 돈의 기운도 흐릿해지고 기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옷들이 옷장에 많을수록 옷장의 기운 자체가 흐려져 외출운이나 사회적 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앞으로 평생 입지 않을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2년 넘게 손대지 않은 옷, 그리고 색이 바랜 옷은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금전운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는 나무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요. 이 기운이 너무 많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을 답답하게 막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나무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과 오래된 명세서, 더는 필요 없는 서류들이 책상 위나 서랍에 가득할 경우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일이 지체되며 금전 흐름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종이는 정리되지 않으면 재물도 정리되지 못한 채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을 맞이하는 이번 기회에 오래된 종이류는 한번 싹 정리하시는 것이 대운을 맞이하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이나 무료로 받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은 대개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풍수에서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물건은 기운의 방향을 어지럽힌다고 봅니다. 특히 금전운을 바라보는 분들께는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사은품들이 공간의 기운을 흩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주변에 나눠주거나 중고 마켓을 활용해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의미 없이 남겨둔 물건은 과감히 비워주셔야 진짜 필요한 물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욕실이나 서랍은 대청소를 할 때 아니면 신경 써서 안 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곳을 보면 한두 개쯤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오래된 화장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 속에서 아주 강한 탁한 기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사람의 피부나 몸에 직접 닿는 것들은 풍수적으로 수기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이 탁해지면 건강운과 감정 흐름이 함께 무너지지요. 금전운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깔끔하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매끄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욕실과 수납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선물 받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거슬리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전 연인이나
과거의 사건과 연결된 물건들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물건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나의 감정과 연결되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을 정체된 기운의 매개체라고 부르며 집안에 남아있을수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다고 봅니다. 대운과 금전운은 늘 새롭게 흘러야 하는 기운이지요. 지금 나와 맞지 않는 과거의 기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리를 비우고 새로 물건을 채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금전운을 위해서는 중고를 사용하면 안 되고 꼭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침구류는 잠자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우리 몸과 접촉하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잠자리의 기운은 건강운뿐 아니라 전체적인 대운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특히 오래된 이불이나 꺼진 베개는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재물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또한 눌리고 처진 침구는 현실의 활력도 같이 꺼뜨리게 됩니다. 중고를 쓰는 것보다는 단순한 제품이라도 내 몸에 맞는 새 침구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하반기 운을 안정적으로 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속옷과 양말은 우리 몸과 가까운 곳에 닿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지요. 풍수적으로는 속옷을 오래 쓰면 몸에 흐르는 생기와 기운이 정체되고 특히 금전운과 연결된 하복부의 에너지 흐름이 약해진다고 봅니다. 양말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므로 닳아있거나 오래된 양말을 계속 신으면 외부 기운이 제대로 흘러들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물건들은 절대 중고로 쓰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위생 건강은 물론 금전운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집안에서도 주방은 집안의 재물과 식복이 모이는 중심인데요. 이곳에서 쓰는 칼은 풍수적으로 금의 기운을 대표하며 금전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무뎌진 칼이나 오래된 식도는 금전운의 날이 무뎌지고 결정력이 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가족 간의 기운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칼은 예로부터 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건 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칼날이 손에 익는다고 선물 받았다고 사용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내 자신이 새 식도나 주방칼을 구비하여 기운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또한 칫솔은 입을 통해 나오는 기운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숨의 기운도 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낡은 칫솔을 오래 쓰는 것은 기운이 탁해지고 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흐트러지면 사람 관계가 어긋나고 이는 곧 대인운과 금전운 모두에 영향을 주지요. 칫솔 외에도 면도기나 손톱깎이 같은 위생용품은 가능한 중고로 돌려 쓰지 말고 정기적으로 내 기운에 맞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입과 몸의 위생이 정리되어야 공간의 기운도 맑아지고 좋은 대운 역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를 앞둔 6월 30일 금전운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단 음료는 꼭 피해 주세요.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음료는 풍수적으로 기운을 끈적이게 만들고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분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올리는 역할은 하지만 기운의 밀도를 탁하게 바꾸고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지요. 특히 금전운은 맑고 빠르게 흐르는 기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끈적이는 기운이 쌓이면 돈의 흐름도 무뎌지고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풍수적으로 볼 때 화 기운을 과도하게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맞습니다. 여름이지요. 무엇보다 불의 기운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확 올리지만 그만큼
금방 꺼지고 나면 허함을 남깁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몸의 에너지가 들쭉날쭉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지출도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재물운은 안정된 기운 속에서만 자리를 잡기 때문에 튀긴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금전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풍수에서 밤은 기운이 가장 가라앉고 내면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 안의 기운이 다시 올라가면서 자연적인 회복 흐름을 방해하게 되지요. 소화되지 않은 기운은 몸속에 머물며 잠을 방해하고 결국 생각과 감정의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아침에 정신과 기운이 맑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야식으로 인해 기운이 흐트러지면 금전적인 실수나 불필요한 지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야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생명의 기운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대운을 받기 위하여 기운을 맑게 하는 음식도 있지요. 먼저 매실은 예로부터 해독의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매실이 가지고 있는 신맛이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와 열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시기에 먹으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6월 30일을 맞이하셔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는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데 이때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마시면 몸속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판단이 선명해지고 그만큼 금전운과 기회의 흐름도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수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식품입니다. 풍수에서 수기운은 재물운의 기반이 되며 이 기운이 탁해지면 돈이 돌지 않고 감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해조류는 간을 보호하고 체내 독소를 줄이며 정화된 기운을 몸 안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몸속 수기운이 맑아지면 공간의 기운도 가볍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실리기 때문에 금전 흐름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리차는 토의 기운을 안정화시키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풍수적으로 토기운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가정의 평안과 금전의 안정성을 의미하는데요. 따뜻한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의 중심을 아래로 내려주고 감정적인 기복을 줄여줍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기운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보리차 한 잔으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운을 이어가는 데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지요. 상반기를 정리하며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는 데에 작지만 확실한 효과를 주는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단지를 이용한 재물운 상승법입니다. 도자기 그릇이나 단지에 소금을 담아 부엌이나 현관 안쪽 혹은 거실 한편에 두시면 소금이 주변 공간에 잡된 기운을 흡수하고 금전운을 맑게 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요. 특히 소금은 풍수에서 안 좋은 기운은 정화하고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흡착제로 여겨져서 돈의 길목이 되는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지출은 줄고 들어오는 금전은 선명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소금이 습해진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기운이 더욱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가구의 동선 재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막혀 있는 공간일수록 기운도 정체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파나 테이블 같은 가구의 위치를 약간만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멈춰있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현관에서 들어오는 길목이나 창문 앞을 가리고 있는 가구는
금전운은 물론 대운의 입구 그 자체를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만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한층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운은 정리된 공간에 깃들고 기운은 비워진 자리로 흘러들어옵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비우고 교체할 물건을 새롭게 바꾸며 기운을 맑게 하는 음식까지 함께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하반기의 흐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떠오르신 물건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물건을 왜 버리셨는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아는 것이 다음 금전운의 시작이 됩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달라지고, 기운이 바뀌면 내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깊은 전환점이 되어 풍요를 이루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